아하하. 야, 벌써 12시, 이게 아니고, 벌써 2019년 3월 27일, 와, 3월달 거의 끝자락으로 들어서고 있네요. 와, 이게 뭐, 세월이 그냥 화살처럼 그냥 날아가고 있네요. 화살처럼. 저만 이렇게 빨리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요즘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말이고, 이제 3일만 지나면 4월 달이 되고, 또 새로운 4월 달을 또 다시 준비하는, 새로운 달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왔는데, 그 시점 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오늘 정책자금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네요. 네, 오늘 방송 우리 팬님들 많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이원님들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34번째 전략입니다. 재광 거는 전략. 34번째 전략. 자, 재광 거는 전략. 이거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좀 오늘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이란 중기업과 소기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 등 이렇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기업과 소기업 통칭하는 중소기업. 네. 자,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외형적 판단 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자, 기업 규모 기준도 있는데, 기업의 외형적 판단 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업종별 규모 기준을 보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기준, 오늘 발음 되게 어렵네. 규모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 3. 이렇게 해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이게 업종별 규모 기준이고요.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한편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발음이 이 발음이 제가 여태까지 했던 발음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규모도 아니고 규모인데 참 어렵네.
발음이 어렵네요.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 법인 제외,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은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연합회 등은 관계기업 제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죠? 자, 이제부터는 소상공인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구분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가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만 구분하게 되는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조,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명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자, 이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종을 특별히 소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만 이하는 정부 지원 제도와 정책 자금, 예를 들어 소상공인 특화자금, 소공인 기술가치 향상 기술개발 사업 등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 가운데 별풍선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쪽이네. 이게 잘 안 맞네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렇게 돼야 되네. 오늘 이게 왜 하나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더 낫네, 그죠? 하여튼,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만 구분하게 되는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즉 9인 이하의 경우에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의 업종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이 넘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상시 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20인이 넘는 거 기준을 볼 때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물론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과 등기 임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이 넘는지 안 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명이 넘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도 의외로 소상공인, 즉 소공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의 구분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냐 10인 미만이냐에 따라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을 우리 코테라에서는
제광 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광 거는 참 쉽죠? 안 쉽나요? 제광 거는 내용은 되게 많은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핵심은 5인 미만, 10인 미만으로 구분하는 제광 거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술 개발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변화도를 찾아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만 잘 이해하신다면 기술 개발의 필요성, 이 중요성을 작성하거나 신제품의 브레인스토밍에 있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자, 금주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34번째 전략, 제광건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